합격 다 드리는 균쌤입니다. 제18강 함수의 개요. 함수를 공부하기 전 여러분들이 함수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함수의 원리와 공부 방법 등을 먼저 알아본 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함수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밥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쌀과 깨끗한 물이 있죠. 쌀과 물은 밥통으로 들어가 가열, 즉 취사 기능을 통해 맛있는 밥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구조가 함수의 구조라고 생각하면 함수가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쌀과 물, 밥통, 밥이 어떻게 함수로 표현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밥통은 바로 함수입니다. 가열 및 취사 기능을 가지고 있죠. 또 재료로 들어가는 쌀과 물이 바로 인수입니다. 정리해보면 인수라는 재료가 함수라는 밥통으로 들어가 우리가 원하는 밥, 즉 결과값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함수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 함수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엑셀에서 함수를 표기할 때는 수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호인 는의 기호를 적어주고 그 뒤에 사용하려고 하는 함수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함수의 이름을 쓴 뒤엔 반드시 괄호를 열어주고 그 안에 사용할 인수를 넣어줍니다. 인수를 2개 이상 사용할 때는 반드시 쉼표, 콤마를 통해 구분 지어줍니다. 이렇게 나머지 인수를 적고 나면 가로를 닫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어려워만 보이는 함수를 쉽게 익힐 수 있는 저만의 요령이 있습니다. 바로 2가지를 암기하는 것인데요. 첫째, 함수의 역할에 대해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밥통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가정하면 밥통의 역할은 가열쯤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것을 암기하여 줍니다. 둘째, 인수의 구성에 대해 암기를 하는 것입니다. 밥통이라는 함수에는 곡식과 물을 인수로 생각해야겠죠. 이렇듯 함수의 역할과 구성에 대해 암기를 하게 되면 쉽게 구조가 보이게 되고 응용되거나 어려운 함수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함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할과 구성 2가지를 암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함수는 함수의 역할과 인수의 구성에 대해 암기를 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본 함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 중 합계를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바로 sum이라는 함수인데요. sum이라는 함수를 쓰고 나서 가로를 열고 그 다음에 범위로 a1부터 a4까지로 잡고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요, 이 범위에 나와 있는 합계를 이와 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럼 평균을 구하는 함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바로 average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average를 이렇게 쓰고 가로를 연 다음 범위를 잡으면 이 숫자를 다 더한 뒤 나누기 4를 해서 이러한 결과를 얻어낸다 라는 게 average고요. 또 가장 큰 값을 구하내는 함수가 있어요. 바로 max라는 함수인데요. 이 max라는 함수는 범위를 이렇게 넣으면 이 범위 중 가장 큰 값, 즉 30의 값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반대로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도 있어요. min이라는 함수고요. 범위를 이렇게 잡아 넣으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숫자의 편차를 구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stdev라는 함수인데요. 선생님, 편차를 어떤 식으로 구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stdev가 편차를 구하는 함수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잡으면 이 숫자의 편차를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분산을 구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var, 발이라는 함수인데요. 이 var 함수를 쓰고 범위를 잡으면 마찬가지로 분산을 이렇게 구해줍니다. 또 곱을 구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바로 product라는 함수인데요. product를 쓰고 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범위를 잡아 넣으면 이 범위에 숫자를 다 곱해서 숫자가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미디안이라는 함수는 중앙의 값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에버리지랑은 좀 다르게 이 범위 중 가운데에 있는 숫자, 바로 10부터 30까지로 봤을 때 중앙의 숫자면 15에 해당하는 숫자죠. 이 15라는 숫자를 반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함수 몇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함수들은 사실 함수의 역할에 대해서만 기억하시면 되고 인수의 구성은 아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한 문제 정도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아래의 함수식을 입력하였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물어보고 있네요. 함수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수식을 보면 처음에 는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산식으로 쓰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sum 함수 안에 max와 min과 product 함수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렇게 함수가 여러 개 들어있을 땐 함수 안에 있는 함수, 그러니까 가장 안쪽에 있는 함수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엑셀에서 설명을 드린 다음 제가 이것의 정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엑셀로 그대로 적어 보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안쪽에 있는 거 먼저 계산해야 한다 그랬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요만큼을 계산해 보면 이 숫자들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만큼을 미리 계산을 해 보려면 이렇게 범위를 잡고 F9를 누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만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아까 431에서 가장 큰 값인 4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값도 마찬가지로 요만큼을 잡고 계산을 해볼 건데요. 이 세 개의 숫자 중에 가장 작은 값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프로덕트로 얘네 셋을 다 곱해줄 거예요. 4 곱하기 3 곱하기 1 하면 12라는 결과가 얻어지죠. 그렇다면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숫자를 썸으로 하래요. 썸은 뭐예요?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4 더하기 1 더하기 12 하면 결과적으로 17이라는 숫자가 나올 것이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이번엔 어떤 자료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 바로 카운트 함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운트 함수는요, 어떤 범위에서 숫자의 개수만 구해줘요. 그래서 제가 범위를 이 노란색의 영역을 잡아놓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2라고 숫자가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 잡은 범위에서 숫자는 여기 하나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렇듯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만 구한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 카운트 A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카운트 A라는 함수는 범위에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그럼 이 범위에서 들어있는 거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이 빈칸 빼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러면 카운트와 카운트 A의 차이를 확실하게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빈칸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카운트 블랭크에서 블랭크라는 단어는 공백, 비어있는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범위를 똑같이 잡아 넣으면 이 범위에 들어있는 빈칸, 바로 여기밖에 없죠. 그러면 1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함수를 추가적으로 기억하시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 A 9셀에 아래의 식을 입력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는 하고 물어있네요. 이 식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엑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의 내용에서 이만큼을 계산하고 또 요만큼을 계산한 뒤에 이 두 개의 값을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의 개수를 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A1부터 A7셀까지의 빈칸 몇 개가 있나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여기 계산하면 2라는 숫자가 나올 거고요. 또 카운트를 계산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카운트는 이 범위에 숫자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숫자 아니고 숫자 아니고 숫자 아니고 여긴 비어있고 여기도 비어있고 그쵸? 그럼 여기 들어있는 숫자는 우선 77이라는 숫자 하나와 그리고 2077년 12월 10일이라는 이 날짜는 숫자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세려준다. 해서 여기도 2라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럼 아까 계산했던 여기에 2와 또 여기에서 계산했던 2가 더해지면 4라는 숫자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수식에서 사용하는 true와 false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어있는 셀에다가 true라고 적어놓을게요. 그리고 아래에다간 false를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값에다가 곱하기 1을 해보면 true가 수식에서 얼마로 계산되는지 false가 얼마로 계산되는지 알 수 있죠. 직접 해보도록 하자고요. true 곱하기 1을 하면 이렇고 그 다음 false 곱하기 1을 하면 이렇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true는 수식에서 1로 계산이 되고 false는 0으로 계산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비어있는 셀에서 true를 직접 쓰고 나서 그런 다음 곱하기 1을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확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함수식에 대한 결과가 옳은 것은? 자, 직접 결과를 보면서 이 값들이 맞는지 다른지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의 상황을 여기다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카운트로 이 범위를 잡아 넣을 건데요. 제가 이 카운트의 계산식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엔터를 쳐보면
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러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카운트는 숫자의 개수를 세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자료 중에 숫자는 일단 여기 1이죠. 이거 숫자로 보고요. 그런 다음 수식에서 사용하는 문자 취급되어 있는 숫자도 숫자로 본다 그랬습니다. 해당 강의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숫자로 계산되어 또 하나 카운트가 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true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식에서 1로 취급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도 숫자로 취급이 된다 해서 이 체크된 세 가지가 전부 다 숫자이기 때문에 3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번에 카운트 A로 이것들을 다 넣어보도록 할 거예요. 카운트 A는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다 구하는 거죠. 그럼 들어있는 거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있으니까 이건 단순히 4라고 나올 거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3번 넣어 볼게요. 맥스로 이 자료들 중 가장 큰 값을 구할 건데요. 만약 이게 없었더라면 8이 가장 큰 숫자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10이라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얘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얘는 왜요? 1로 계산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10이라고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덕트는 뭔가를 다 곱하는 함수이죠.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뭐예요? 펄스는 0이라 그랬죠. 2 곱하기 4 곱하기 0 하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됩니까? 0이라는 숫자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럼 올바른 건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죠.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엔 수식이나 함수를 작성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값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셀에다가 숫자를 적고 나서요. 쉼표 스타일이나 표시 형식을 걸어주고 난 뒤 그 다음에 이 셀의 너비가 좁다면 지금처럼 샵샵샵이라는 오류가 나거든요.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날짜를 입력하고 나서 예를 들어 이러한 날짜를 쓰고 나서 또는 이러한 시간을 적고 나서 이 날짜나 시간의 값이 음수로 참조되었을 때도 오류가 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날짜를 는 하고 바로 찍어줬을 땐 똑같은 날짜가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를 쓰고 이 시간을 참조하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날짜와 시간은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일반적인 셀에다가 썸이라고 해놓고 그런 다음 1, 2, 3을 하면 1, 2, 3에 해당하는 값을 더해주어라 라고 해서 1, 2, 3이라고 나오겠지만 여기에 썸이 아니라 선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선이라는 함수는 따로 존재하지 않죠. 이러고 엔터를 치면 존재하지 않는 함수이니까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라는 의미에서 샵 네임이라는 내용이 뜹니다. 그러니까 이 샵 네임은 오타 났을 때 뜨는 에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산수나 수학식에서 숫자를 0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5 나누기 0 하면 디비전 0이라는 에러가 뜹니다. 또한 수식에서 잘못된 숫자 값을 넣을 때 발생하는 오류가 있는데요. 2의 10승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10이라고 적으면 이게 2의 10승이거든요.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숫자가 만약 너무 크게 지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럴 땐 샵 넘버라고 뜨게 되어 있어요. 즉 숫자와 관련된 오류가 뜰 땐 이런 내용이 뜨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특정 내용을 썸으로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1, 2, 3을 다 더해서 6이라는 값이 나오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A열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삭제를 누르면 A열을 참조하고 있는 아까 그 썸에 해당하는 값은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셀의 참조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 REF라는 오류가 뜹니다. 나중에 배우실 매치라는 함수에서 특별한 내용을 뭔가 찾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4라는 숫자를 이 범위에서 정확하게 찾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적어주면 4를 요 범위에서 찾아줍니다. 근데 이 범위에서는 4가 없잖아요. 이럴 땐 못 찾겠다라는 의미의 샵 NA가 떠요. 요 영역과 띄어쓰기 하고 요 영역을 잡으면 두 개의 영역이 교점이 잡힌다 그랬어요. 근데 두 개의 영역이 교점이 없죠. 겹치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땐 샵 널, 즉 비어있다라는 오류가 뜨고요. stdev라는 함수가 편차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그럼 여기엔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문자 AAA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이래버리면 인수가 잘못 들어온 거기 때문에 샵 value라고 떠버려요. 이렇듯 인수가 잘못되면 샵 value 이런 식으로 뜹니다. 끝으로 순환 참조는 이런 거예요. B2셀과 A3셀과 C3셀을 이용해서 제가 세 가지를 참조해 보도록 할게요. A3셀에서 B1셀을 참조하고 엔터를 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라고 참조가 되고요. 또 C3셀에서 A3셀을 참조하게 되면 똑같이 0이 참조가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는 한 다음 C3셀을 클릭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얘를 참조하고 또 얘는 얘를 참조하고 또 얘는 얘를 참조하죠.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기 때문에 엔터를 치면 이런 에러가 뜹니다. 순환 참조가 하나 있으니까 순환 참조에 의해 올바르게 계산하지 못한다 라는 에러가 뜨죠. 이렇게 뜨는 에러를 순환 참조라고 하고요. 확인을 눌러보면 서로를 참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류의 값에 대해 배워보았으니 앞으로 여러분들 작업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잘 해결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4번. 다음 중 수식에서 발생하는 각 오류에 대한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샵샵샵이라고 나오는 이 오류는 열의 너비가 좁아서 데이터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나타나는 오류가 맞죠? 다음 2번에 샵 NA라는 오류는 조회해야 할 값이 원본 데이터에 없는 경우, 그러니까 찾을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오류가 맞죠? 다음 3번 샵 num이라는 오류는 수식이나 함수에 잘못된 숫자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숫자가 잘못될 때 맞죠?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인데요. 뭐가 틀렸는지 보면 샵 null이 수식에서 이름으로 정의되지 않은 텍스트를 큰 따옴표로 묶지 않고 입력하는 경우, 정의되지 않는 텍스트를 쓴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텍스트를 쓴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샵 null이 아니라 샵 name이라고 나와야 합니다. 해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죠. 계속해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입력한 수식에서 발생한 오류 메시지와 그 발생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먼저 볼게요. 샵 value는 잘못된 인수나 피연산자들을 사용했을 때, 맞죠? 인수가 잘못되었을 때 value라는 오류가 뜬다 그랬고요. 다음 2번 디비전 0은 특정 값을 0 또는 빈 셀로 나누었을 때, 그러니까 0으로 나누면 에러가 났었죠. 그게 디비전 0이었었고요. 다음 3번 샵 name은 함수 이름을 잘못 입력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에 사용했을 때, 오타 났을 때요. 그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인데요. 샵 ref는 참조가 잘못되었을 때 뜨는 오류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 인수가 필요한 함수에 다른 인수를 지정했을 땐 숫자의 오류인 샵 넘버나 아니면 샵 value나 이러한 내용들이 뜰 것 같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참조가 잘못된 오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 6번. C1셀에 A1 더하기 B1을 입력하고 A1셀에다가 C1 더하기 B1을 입력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는 무엇인가? 이걸 봐달래죠. 자, 지금 상황을 보면 C1셀에선 A1셀을 참조하고 있고요. A1셀에선 C1셀을 참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어떻게 참조하고 있죠? 그럼 서로가 서로를 참조하면 순환 참조 경고가 뜨지 않습니까? 해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 상황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C1셀에 는 하고 A1 더하기 B1을 하겠습니다. 둘 다 비어 있으니까 0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A1셀에는 C1셀 더하기 B1셀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치는 순간 이렇듯 순환 참조가 하나 이상 있습니다 라는 에러가 뜨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문제 7번. 셀의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먼저 보겠습니다. 수식에서 통합 문서에 여러 워크시트에 있는 동일한 셀의 데이터 범위를 이용하려면 3차원 참조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트 1에 A1셀에 1을 넣고 시트 2에 A1셀에 2를 넣고 시트 3에 A1셀에 3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트에서 는 한 다음에 썸으로 해놓고 가로를 연 다음 시트 1번부터 시트 3번까지 시트를 하고 시트 이름 뒤에는 느낌표 붙여야 되는 거 아시죠? A1셀만 계산하여라 이렇게 적어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 어때요? 우리가 집어넣었던 1번 시트부터 3번 시트까지 시트를 참조해서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놓고 우리는 3차원 참조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1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다음 2번 계산할 셀의 범위를 선택해서 수식을 입력한 후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한꺼번에 채울 수 있다. 이건 초반에 우리 배운 적 있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범위를 잡고 여기다가 숫자를 쓰고 컨트롤 엔터를 치면 한꺼번에 채워줄 수 있고요. 아니면 는 한 다음에 썸이라고 쓰고 나서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범위를 잡아 넣었어요. 가로 닫고 컨트롤 엔터를 쳐도 동일한 내용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데 수식은 동일하지만 여기 참조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요. 상대 참조로 이렇게 변하니까 이러한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식을 한꺼번에 채울 수 있다. 이 말도 맞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에서 true나 false 등을 계산하게 되면 true는 1로 false는 0으로 계산이 된다. 요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이거 따로 안 보여드릴게요.
그렇다면 정답은 3번인데요. 뭐가 틀렸는지 보면 수식을 입력한 후 결과값이 수식이 아닌 상수로 입력되게끔 하려면 수식을 입력한 후 바로 Alt F9번 키를 누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는 한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고 그 결과물을 알고 싶다 라고 한다면 우리 뭐 눌러야 돼요? 이 수식 리본 메뉴에 있는 계산 그룹에 있는 지금 계산에 해당하는 요 단축키, 즉 F9번 키를 눌러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Alt라는 글자가 어떻게 빠져야 된다 이거죠. 화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함수에서 sum은 인수들의 합계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였고요. average는 인수들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었고 max는 최대값, min은 최소값을 각각 구해주었습니다. stdev는 인수의 편차를 계산하고요. 발은 인수의 분산을 계산했습니다. 프로덕트는 인수의 곱을 계산했고요. 미디아는 인수의 중앙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세릴 때 사용하는 함수인 count가 있었는데요. 이 count는 다 세리는 게 아니라 숫자가 들어있는 칸만 세려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count A는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려준다, 즉 들어있는 칸의 개수를 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count blank는 빈 칸의 개수를 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함수에서 true와 false를 사용하게 되면 true는 1로 계산이 되고 false는 0으로 계산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수식을 작성하다 보면 다양한 오류가 일어났는데요. 샵샵샵이라는 오류는 값의 내용이 길 때 나타나는 오류였고, 샵 네임이라는 오류는 알 수 없는 텍스트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오류였고, 디비전 0은 숫자를 0으로 나누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였고, 넘버는 잘못된 숫자의 값을 넣을 때 나타나는 오류였습니다. REF는 참조가 잘못되었을 때 발생되는 오류였고요. 샵 NA는 그 결과를 찾을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오류였었죠. 그리고 샵 널은 그 값이 비어있다라는 뜻이었고, 그리고 샵 value는 인수가 잘못됐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환 참조는 스스로를 참조하고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였었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합격을 다드리는 균쌤이었습니다.